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즉 자신이 높은 신용 한도를 가지고 있어야 더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시장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나 또는 어떤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 좀 투자를 해가지고 더 높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개발을 할 것이 아닐까. 10억짜리 기업의 기술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100억을 요구하는 어떤 민간의 그 시장 규모의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죠. 우리가 최근 들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개발, 그 자동차가 스스로 타이어를 좀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내부 공기를 좀 정화시켜 가지고 편안한 에코 환경으로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인공지능의 효과인 것이죠. 그러한 케어된 내부 케어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 거죠. 근데 그런 걸 정부가 일일이 그런 전문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, 대신에 기업에서도 자신이 높은 신용을 가지고 있어야 더 높은 한도의 대출을 끌어당겨 가지고 더 높은 기술을 유발시킬 것이고, 그런데 그러한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는 내가 높은 한도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면 과연 내가 그 한도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생길까요? 높은 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저 이자로 조금 더 안전되게 기술 개발에 확보해 할 수 있지 않을까.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과연 누가 그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, 그러면 대신에 자금 개발을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형태로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, 이는 곧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.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세요. 소비자의 입장에서,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. 왜냐? 정부가 이상적인 방안으로 이런 신용대출 관련된 정책을 내걸었지만, 기본적으로 우리는 저신용자들이 그 신용대출로 인한 대출금의 이자 부담을 개인회생 제도로 맡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걸 왜 안 할까요?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관하기 때문입니다. 본인들 법원 계속 사법개혁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, 개인회생의 가장 큰 단점은 신용대출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. 신용대출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, 신용대출을 더 함으로써 이자를 유발시키고 신용에 대한 어떤 시장 기관을 물러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을 조금 더 통제를 해서 일정 금액이 좀 갖게 만드는 것은 정부도 원하고 기업들도 원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로 훨씬 더 크게 개선을 시키는 게 가장 큰 요건인 것이죠.